프롤로그만 읽는데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끌어당김의 법칙판을 뒤집어 놨다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착각에 불과한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상상한 바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걸 하는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실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똥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현재를 살고 계시나요? 현재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꿈꾸는 미래의 나를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질문들의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많은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라는 책을 통해 얻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새로운 인사이트에 관한 것인데요. 원제는 Be your future self, 미래의 내 자신이 되라.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싶었어요. 그런데 읽기 시작하자마자 프롤로그만 읽는데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이 책이 20년 전에 나왔어야 했는데, 그리고 나는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나폴레온 힐, 네빌 고다드, 밥 프록터를 통해 이어내려온 끌어당김의 법칙에 벤저민 하디가 자신의 인사이트를 살짝 가미했는데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끌어당김의 법칙판을 뒤집어 놨다고 해야 할까요? 끌어당김에 대해서 180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고 느껴질 만큼 엄청난 인사이트라는 게 확 체감이 됐고요. 또 그 방법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됐습니다. 워낙 뛰어나고 방대한 인사이트들이 넘쳐나는 책이라 모든 내용을 이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겠지만요. 끌어당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목표가 없는 분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이 책의 핵심 주제인 미래의 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목적과 목표, 꿈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유일하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 능력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전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망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목적론적 세계관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단기적 또는 장기적 목적에 좌우된다는 견해인데요. 인간만이 가진 전망이라는 능력과 목적론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 다른 말로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을 하는 경우엔 목적이나 목표를 이직하지 못하고 행동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더라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목적과 목표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합시다. 이 행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허기를 채우거나 입이 심심해서 무언가를 먹으려 함입니다. 결국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왜를 몰라서, 즉 의식적인 목적과 목표가 없거나 찾지 못해서 그동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착각에 불과한 것일 수 있어요. 목표가 없다면 말이죠. 이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요. 막스 플랑크 생물학적 인공두뇌학 연구소. 와, 연구소 이름 정말 기네요. 이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데리고 표지판이 없는 울창한 숲으로 가서 직선으로 걸어가라는 아주 간단한 지시를 내립니다. 참가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직선 방향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숲에서 걸어가는 동안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GPS로 그들이 걸어간 경로를 확인한 결과 지름 20m 이내에 원을 그리며 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직선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목표 지점과 명확한 이정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을 그리며 걷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목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될 테니까요. 벤저민 하디는 이 왜라는 것, 즉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나를 떠올리고 생생하게 그리는 순간 목적지와 이정표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고 이 이정표를 따라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목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도 참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벤자민 하디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면서 그저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미래의 나와 연결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일화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저자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미래의 나와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퇴근 후 집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 피곤이 내 온몸을 짓눌렀다. 집에 돌아가면 휴식을 취하고 싶고 또 지금 쓰고 있는 이 책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한참 활기찬 6아이가 기다리고 있다. 집 근처에 도착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집에 도착한 내 모습을 깊이 생각하며 미래의 나를 그려보았다. 지금부터 20년 후의 나. 6아이는 모두 성인이 되어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다. 2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오늘을 산다면 과연 오늘 집에 도착해서 무슨 일을 할까? 순간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올랐다.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난 이 말을 바로 적용해보기로 했다. 20년 후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와 오늘을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었다고 상상한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3살 된 딸아이가 집 밖에서 나를 기다리다 아빠를 외치며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어 달려왔다. 사랑스러운 딸을 바라보며 20년 후에 내가 이 장면을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봤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분명 평소와 같은 장면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사랑과 감사함이 온몸을 휘감았고 눈물이 흘렀다. 웃으며 달려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끌어안았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난 정말 행운하구나. 집 안으로 들어가니 다른 아이들이 시끄럽게 서로 싸우고 있었고 아내는 또 다른 2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싸우는 아이들을 꾸짖거나 멍해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래에서 온 나는 모든 순간, 모든 장면이 평소와 달리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와 여기저기 나뒹구는 장난감들마저 사랑스럽게 보였다. 아내의 아름다움에도 숨이 막혔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놀라운 삶을 얻었을까? 나는 입을 닫고 귀를 열었다. 가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가족과 함께했고 가족을 보며 웃었다. 가족을 사랑했다. 그렇게 가족과 연결됐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자가 말하는 미래의 내가 되기, 미래의 나와 연결되기가 어떤 것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것은요, 미래의 나라는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행동과 감정이 180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영화 패밀리맨이 떠올랐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 잭은 저자처럼 미래에서 돌아온다는 설정은 아니지만 과거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 자신이 과거에 내리지 않은 또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의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돼서 인생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진정한 행복이 과연 어떤 것인지 깨닫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자의 이야기와 설정은 조금 다르더라도요, 일맥상통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현재의 나와는 다른 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본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나의 관점에서 현재의 나를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얼마 전 제 아내 생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코로나와 난임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해외에 있는 저와 한국에 있는 아내는 벌써 몇 년째 주말 부부도 아닌 명절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념일이 올 때마다 함께 있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념일마다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보통은 편지를 쓰거나 영상 편지를 제작해서 보내주곤 했는데 이번엔 좀 더 다른, 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더라고요.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생애에 단 한 번뿐일지 모를 매우 특별한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다 아내 뱃속의 아이에게 들려줄 동요를 녹음해서 보내주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엔 아내를 위한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 선물해줘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죠. 아내 생일에 노래를 만들어 선물하겠다는 목표 설정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생일날 0시에 영상통화를 하며 제가 만든 노래를 선물했을 때 그 노래를 들으며 감동받는 아내의 모습과 뿌듯한 제 모습, 이 장면이 마치 이미 현실로 일어난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상상하자 온갖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말이 떠오를 때마다 노트에 적어서 가사를 만들고 방규석 리브름님과 오땡큐님의 게러지 밴드 작곡 강의를 보며 작곡을 했어요. 악기도 다룰 줄 모르고 음악은 중학교 음악 수업이 마지막이었던 제가 결국 자작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제가 상상한 바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와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퀄리티의 노래는 아니지만요, 몇 년간 떨어져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이 살짝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미래를 생생하게 그렸더니 현재의 내가 행동하게 됐고 결국 현재의 내가 그렸던 그 미래의 내가 됐다는 점입니다. 제가 노래를 만들어 선물하고 아내가 노래를 들으며 감동받고 사랑을 속삭이는 그 장면을 상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사랑과 감사함,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아마 전 노래를 만드는 것에 전념하는 대신 아내 선물을 주문하기 위해 쇼핑 앱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말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퓨처 셀프의 핵심은요, 벤저민 하디가 말하는 현재의 내가 행동하게 되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 바로 거꾸로 가는 의사결정에 있습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나라는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기, 현재의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고 어떤 결과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하는 순간 여러분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실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미래로 끌어당긴다 라고 말이죠. 영화 패밀리맨에서 주인공 잭은 자신이 이뤘을 또 다른 나를 경험하고 와서 내가 아닌 우리를 선택하며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저는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를 읽고 얻은 깨달음을 통해 미래의 저, 꿈을 이룬 저의 시점에서 현재의 저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결정과 행동을 찾은 뒤 그대로 실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여러분은 어떤 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퓨처 셀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최소 한 번은 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의 키워드는 아마도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복리 효과, 그리고 전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규똥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